네, 부동산 투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과 함께하면 돈이 보입니다. 이 부동산계의 백과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약시장이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달아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던 미사에서 분양한 그런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당산동에서 분양한 그런 아파트들, 이런 청약시장에 대해서만 열기가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고 일반 시장에는 한기가 도는 굉장히 이상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파트, 미래에 한 3년에서 4년 후에 지어질 아파트를 내가 미리 권리를 사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약을 넣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점은요. 내가 청약을 넣는다는 것은 3년에서 4년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일수록 조금 더 신중한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어진 1시간 동안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충분히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본격적인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항상 처음에 매매가랑 전세가가 현재 시점에서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역별 시장을 보기에 앞서서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냐면요. 전체 시장, 부동산 시장도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 내에 있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서 균형을 형성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지, 그중에서 수요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이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수요라함은 사람의 머릿수라던가 가구수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서 시장을 변화시키는지를 바라보는지가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이 돈에 있어서 입주 물량과 또 한 가지는 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제가 세미나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전세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입주가 증가하게 되면요, 절대로 매매가 먼저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택의 안에 들어가서 거주할 사람들이 어떤 수요를 보이는가가 전세가에 먼저 반응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보시면 강남권 위주로 해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향후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이 강남 4구 위주의 전세가 하락이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약 2008년도쯤에서 경제 위기가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매매가부터 움직여서 곧바로 저점을 찍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보합 또는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하락을 가져왔는데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보셔야 될 점은 과거 시점을 돌이켜보시는 점이 필요합니다. 과거 시점에서도 언제나 전세가율이 하락을 하면서 매매 시장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도록 시장을 변화를 시켜 나갔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매매가가 변동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매매가가 전세가가 가장 많이 빠진 강남권 위주로 해서 더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주간의 이제 뉴스를 한번 보실 텐데요.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추세지만 신흥국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따라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동결 혹은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이 아닌 인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2분기 경기가 후퇴 국면에서 침체 국면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점들은 절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실상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점은 사실상 돈의 양, 그리고 돈의 흐름이 어떤 시장으로 움직이는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로벌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경제 뉴스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반드시 중요하겠고요. 부동산 쪽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렇게 큰 좋은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방향성으로는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시장을 어떤 현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그 시장 실거래가 중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공시가격으로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실거래가의 약 70% 정도만을 공시가격으로 설정을 했다면 이것을 현실화라는 단어를 써서 90에서 100%까지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고정비용,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는 측면으로 효과가 나타나겠고요. 다주택자에다가 실제적으로 자산은 많이 끌어안고 있지만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 적으신 분들께는 상당히 큰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비용을 못 번디고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공급이 증가를 하겠고요. 이와 같은 공급 증가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적으로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면 돌파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점들은 속도전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라고 보시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왜 속도전에 무게를 둘까요? 재건축이라는 한 사업, 건축 사업이 효과적으로 사업성을 내기 위해서는 재건축의 일반 분양분을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합이라든가 시공사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가서 빠른 시점에서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성을 높이자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시황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차분차분 한번 살펴봤습니다.